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제주는 대한민국의 보배 같은 곳입니다. 한 달 살기, 6개월 살기, 1년 살기, 아예 평생 살기 그저 꿈이라도 꾸고 싶은 곳입니다. 따뜻하고 사람과 환경이 모두 함께 제주를 찾는 사람들을 환대해 줍니다. 1948년 4월 3일의 아픔은 여전하지만 그 아픔을 딛고 평화의 섬으로 누구보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고장으로 거듭났습니다. 제주는 모든 게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 내란 사태 때 매우 유감스럽게도 제주도지사가 계엄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지사인데도 그랬습니다. 충격적입니다. 게다가 지난 4년 동안 저 높은 곳에서 대접받는 것 말고 도대체 뭘 했냐는 말도 나옵니다. 제주다움을 잃어가는 안타까운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깊어집니다. 제주도민의 제주, 그리고 대한민국의 제주, 나아가 세계인의 제주를 어떻게 지키고 가꿀 것인지 마치 한 편의 꿈을 꾸듯 구체적인 꿈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픽스가 야심차게 마련한 프로젝트 방송 이재명 같은 일꾼을 찾아라. 제주를 위해서도 반듯한 일꾼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송재호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좀 이따 다시 인사 나누고요. 특별한 게스트도 모셨습니다.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과 조금씩 친숙해지셨을 텐데요. 정진우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정진우 평론가는 부산에서 여기 올라오실 때 어떻게 올라오셨습니까? 아침에 9시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비행기. 와, 송재호 의원님도 오실 때 비행기. 저는 뭐 비행기 말고는 다른 그렇죠.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네, 정말. 네. 와, 두 분 다 비행기 타고 오신 분들을 여기가 모시고. 서울 강서구인데 제가 사는 곳은 부산 강서구. 아, 네, 그리고 네. 그 한자로도 갔겠네요, 그럼? 강의 서쪽입니다. 서쪽이니까. 예, 그리고 와. 또 김해공항이 있는 네네. 그 행정구역상 김해공항을 품고 있는 곳이 와. 강서구입니다. 그럼 서울 강서구도 김포공항. 그렇습니다. 예. 네네. 아주. 공항도시입니다. 앞으로 가덕도 신공항도 강서구 가덕도 동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요번에 그 국가 테러 1호 사건으로 지정됐던. 고 이재명 대 대통령이 고 이제 가덕도 신공항 현장 부지가 잘 보이는 네네. 이 곳에 가서 아. 브리핑 하다가 아. 테러를 당한 거죠. 거기도 강서구 지역.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서구 가덕도동입니다. 네네. 예, 예. 좋습니다. 송재호 의원님, 저 제주 얘기 좀 나누기 전에 지금 네. 뉴스들이 쏟아지고 그래요. 있어서요. 두 분 다 현실 정치인들이시니까 좀 여쭤볼게요. 정청래 대표가 조국 혁신당에 합당을 제의했다. 이거 약간 큰 뉴스 아닙니까? 아유, 빅뉴스죠. 빅뉴스. 핵폭탄인. 네네. 당연히 합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까?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아니 일단 지방선거 내일 모레인데 나눠 싸우면 이기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합치는 게 당연하고. 네. 예, 지금 어쨌든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는 게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이제 동력을 얻는 게 가장 큰 과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 뭐 중간지대에서는 서울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뭐 충청도, 호남 빼고는 합당의 이익이 안 합당한 것보다 너무 크죠. 간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저는 뭐 사실은 지금 지지도가 많이 차이 납니다만 네네. 선거 전에 가면 5% 이내 아니겠습니까? 네네. 다들. 네. 예, 그렇다면 뭐 조국 혁신당이 캐스팅 보트를 진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합당하는 게 네. 예, 그게 국민의 마음에도 부합하고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진우 평론가는 부산 지역 같은 데는 이런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세요? 저는 그 내란 잔불 끄기 결정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표현, 예. 잠깐 한 번만 더 다시 얘기해 주세요. 내란의 잔불 끄기 결정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우리가 뭐 여론조사도 잘 나오고 있고 뭐 대통령의 뭐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높고 그리고 또 재판도 어제 한덕수 총리 전 총리 23년 선고 받고 이래서 뭐가 다 잘 되어 가는 것 같지만 이 내란 세력이라는 뿌리는 소위 뭐 해방 이후부터 거의 80년째 이 명맥을 이어오고 한국의 현대사를 쥐락펴락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1년 12월 3일이니까 1년 한 2개월 전부터 해서 우리가 계속 그 내란을 진압하고 있지만 1년 2개월 된 이 시점에도 그렇게 완전히 진압되었다라고 감히 자신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내란 세력을 잔불, 잔당 사실은 본당이 아직까지 안 건드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현재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어요. 본당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돈 들고 있고 이념 들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정보 들고 있고
여러 가지 또 네트워크 들고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언제든지 다시 내란, 반란을 다시 일으키려고 꿈꾸고 있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뭉쳐서 싸워도 될까 말까 판인데 그 뭐 사소한 신경전 할 시간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내란 잔당 잠불 끄기에 결정판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두 분이 이렇게 찬성하시면 당내 여론, 뭐 당원들의 의사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전에 뭐 지도부가 결정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합당의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저는 뭐 당연히 뭐 저는 합당의 방향으로 간다고 보고 네네. 제가 며칠 전에 그 황운하 의원을 한 번 만났는데 네네. 조국 혁신당. 네, 그 조국 대표하고 아주 친하시죠. 뭐 30여 년 뒤에서 조언도 많이 한 분이시고 합당을 해야 된다는 명제는 분명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선을 앞두고 합당하는 것보다 지방선거를 고민해봐야 된다. 어차피 조국 혁신당도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안 낼 수 없기 때문에 후보를 내면 결국은 서로가 경쟁하는 게 아니라 단일화해야 되지 않겠나. 네네. 그러면 그 단일화라고 하는 건 결국 당원이나 국민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는 건데 그 전에 뭐 합당이라는 절차를 밟는 게 오히려 삼박하고 깨끗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카드를 정청래 대표가 던진 거네요. 그것도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단식을 통해서 주목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약간 고역하게 생겼습니다. 네, 정진우 평론가.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오늘 그 장동혁 대표가 박근혜로 출구 전략을 편 거죠. 네. 고작 역시 윤 어게인 세력은 할 수 없다. 윤 어게인을 외치던 장동혁 대표가 뭐 단식 농성을 했는데 그 단식 투쟁의 대상자가 그 우리 정부였는지 대통령이었는지 민주당이었는지 아니면 국민의힘 내 한동훈이었는지 했을 때 세 번째라는 것이 대다수 정치 관계자들의 또 국민들의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심지어는 출구 전략까지 박근혜로 이제 출구 전략을 삼았다. 어제 한덕수 총리 23년 선거 탄핵된 정권의 총리 한덕수 그리고 출구 전략 또한 탄핵 선배 대통령이었던 박근혜를 통해서 출구 전략을 하는 것 이 자체가 참으로 뭐 한심스럽게 그지없는데 그런 와중에서 조금 전에 우리 그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자기들이 뉴스를 조금 이제 만들어 보고 싶었던 데 대한 찬물을 끼얹는 뭐 이런 되는 일이 없네요. 그 사람들은. 네. 지금. 이제 그 조국 혁신당이 사실은 여러 가지 그 확고한 뭐 진보적 이념적 좌표를 가지고 민주당을 추동하고 또 일부 견제도 좀 해주고 또 이끌어가기도 하고 네네. 이런 역할도 사실 중요합니다. 중요하긴. 뭐 검찰 개혁 같은 부분에서는 예. 반보 왼쪽으로 좀 가거나 원칙적으로 가고 또 그래 왔고 네. 또 내란도 그렇고요. 네네. 확실히 뭐 윤석열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했듯이 보다 더 뿌리 깊은 데까지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하면 조국 혁신당의 역할이 중요하긴 한데 또 그런 거에 대한 국민과 당원의 기대가 분명히 있기도 해요. 그러나 그보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내란을 정말 확실히 정리해서 청산하고 또 새로운 성장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고 이러려 그러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라는 게 너무 중요하고 선거에서 압승을 하려면 이 현실적 필요성을 많은 당원이나 국민이 이해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가겠네요. 근데 조국 대표가 얻을 건 뭘까요? 조국 대표가 어쨌든 결국은 대선에 뜻이 있지 않겠어요? 네네. 다음. 네, 조국당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니까. 예. 네. 그건 현실적으로 조국당의 후보로서 정권을 잡는다는 건 어려울 테니 민주당 내에서 자신의 역량을 가지고 경쟁하는 게 또 정치적으로도 맞겠죠. 또 그런 부분을 국민과 당원들이 또 당연히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아직 한참 멀었지만 4년 5개월 후긴 하지만 대선에 나갈 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차기라고 할까 이런 사람들이 좀 풍부해지는 효과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김민석, 강훈식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 나오는데 정청래 대표도. 정청래 예, 대표도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 조국 대표는 어쨌든 간에 그 1인 기업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1인 스타트업 같은 분이었죠. 네네. 그러다가 이제 벤처기업 하나 만들어서 지금 이제 뭐 12석인가요? 이런 정도로 만들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대기업과 M&A를 하는 거죠. 맞네요. 정확한 표현이네요. 아, 그럼 네. 약간 그래서 자기 경영 지분- 네. 경영 능력을 네. 이제 본격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가? 네네. 아니면 그냥 여러 중에 하나인가? 예, 시험대에 올랐다. 아, 네. 그래서 여기서 잘하면 조국 대표도 이제 본격적으로 메이저 기업인이 될 것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네. 유니콘 기업이 되는 네, 것이고 네. 아니면 그냥 뭐 벤처 기업에 흡수되고 그 흡수되고 많은 그냥 벤처 기업 네네. 그렇게 가는 게 정확한 조국은 표현. 시험대에 딱 올랐다. 네,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송재호 의원님 어렵게 오셨으니까 조금 잠깐 의원님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예. 제주분이라는 건 제주에서 나고 자라고 공부도 제주에서 하고. 예, 뭐 완전 제주 토박이고요. 그 다음에 일도 제주에서 하셨던 건가요? 주로 뭐 제주에서 했고요.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서울하고 인연이 돼서 네네. 문화부 밑에 이제 문화관광연구원장을 제가 했고요. 그게 또 인연이 돼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쭉 네.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면 17개 시도 우리 국가라는 게 중앙에 있고 지역이 있잖아요. 네네. 지역 정책을 이제 총괄하는 게 대통령 밑에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고 있는데 네. 그 위원장을 제가 문재인 정부 때는 연임해서 쭉 와. 이렇게 해왔다가 강창일 의원이 안 나오시는 바람에 네. 징집돼서 예, 언급결의 국회의원을 그건 지난번에요? 지난번에 21대. 예, 20. 그럼 그 전까지는 제주대 교수셨다고? 예, 20년 동안 제주대학에서 관광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관광학이요? 예. 딱 적임이시네요, 완전히. 예. 네, 좋습니다. 그럼 제주와 관광은 어떤 의미인가요? 아유, 관광하면 전체적으로 제주도가 산업으로 이야기하면 한 70%가 서비스 산업인데 네네. 서비스 산업이 거의 대부분 관광에서 파급되는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관광이 없으면 제주도는 쉽게 말하면 먹고 살기 어렵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제일 가보고 싶고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곳 아닌가. 요즘은 뭐 한 달 살기다, 뭐 1년 살기다 이런 게 아주 유행합니다만 또 국가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에게도 굉장히 보물 같은 곳이고요. 제주도가 없었으면 정신적으로 우울한 국민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걸 우리 정진우 평론가는 제주에 언제 가보셨어요, 최근에? 제주도에 작년에 갔었죠. 예. 근데 저도 뭐 제주도에 옛날에 그 당에 있을 때 제주도 남제주 군수 보궐선거 할 때도 한 달간 20년 전에 가서 살아본 적도 있고. 어떠세요? 20. 강기범 선수 맞습니다. 맞죠? 예, 예. 그래서 중문에 사계 그 제주도에 저는 제주도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이 그 어디입니까? 그 사계 그 무슨 절이면 송악산 앞에 송악산 앞에. 그게 무슨 절이죠? 그게 예를 들면 예. 그 송악산 중턱에 있는 예. 그게 참 아름답던데 마라도 바로 앞인데. 거기서 이제 형제섬 예, 마라도 예, 이쪽 예, 바라보는 게 예. 참 아름답죠. 그런데 요즘은 좀 안타까운 것은 너무 중국 사람들한테 최적화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압도적인 비중이 있어. 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 가는데 안 가고 또 제주도 이제 좀 아는 데를 이제 찾아가고 하는데 그것을 앞으로는 잘 조화롭게 제주도에서 하면 그 중국 관광객이 막대한 비중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많이 받아야 될 것이고 네네. 또 한편으로는 또 조용히 쉬고 싶은 분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런 분들한테도 조금 잘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하면 어떻는가 이런 생각 아니, 같습니다. 지금 송재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주가 대한민국에 없었다면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우울했을 거다 더. 신혼여행 갈 때도 없었고. 네, 그렇죠. 아니, 지금이야 뭐 우리가 예. 국가가 돼서 다른 나라를 많이 갑니다만, 저도 생각해 보면 제주에서 무슨 뭐 강의 요청이 오면 진짜 가고 싶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 가게 되고 굳이 막 1박 2일로 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전문가 중에 전문가시니까 왜 제주가 매력적이죠? 일단 우리 국민들이 좀 모르시는 걸 좀 보충해드리면 네네. 아까 그 중국 이야기 하시는 우리 제주도에 한 1,500만 명, 작게는 한 1,300만에서 1,500만 명 관광객이 오는데 매년. 예, 그 중에 250만 명 정도가 외국인인데 250만 명 중에 거의 뭐 한 200만 명 되는 거죠. 예, 그게 다 중국. 네. 좋은 일입니다. 예, 뭐. 오늘 제주공항을 기점으로 주 한 50편 정도가 중국 직항이. 하루에. 예, 그리고 제주 상하이가 네. 제주 김포보다 가깝습니다. 하늘길이. 실제로 그런가요? 실제로 시간이 덜 이야. 걸리고 시간 거리가 그렇게 아주 중국이 또 영사관을 설치하고 있고 네. 늘 우리가 주의 깊게 들여다봅니다. 이게 중국 친구들이 왜 제주까지 와서 영사관을 했지? 이게 뭐 여러 가지 전략적 그런 고민들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제주가 세계가
유엔이 유산을 지정했는데 제주가 5개의 유산이 있습니다. 유엔이 지정 네. 자연유산, 아 유네스코? 유네스코, 네. 그다음에 문화유산, 어. 그다음에 세계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 지질공원,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올해는 4.3 제주 아까 네, 평화유산 네. 제주 4.3이 유엔의 기록유산. 오. 그래서 한 섬이 이렇게 5개씩 유산을 가진 데가 3개 없지요. 그 자체만으로도 뭐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고요. 또 그 가치를 제주가 그 지난 세월 동안 잘 살려서 우리 도민들이 뭐 일자리나 소득을 얻거나 하는데 관광이 아주 생존 산업이기도 하고 효자 산업이기도 하고 네네. 또 아이들 대학 보내는 또 대학 산업이기도 하고. 오. 예. 그럼 제주 도민들의 평균 소득이랄까 이런 게 육지 분들보다 좀 위입니까 아니면 그 안타깝게 그 평균 낸 소득은 대한민국에 아니 작아요. 작은데 작은? 오히려 문제는 뭐냐?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냐면 예를 들면 울산이나 다른 거는 네. 법인이 있으니까 기업 큰 대기업들이 네네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득을 다 합쳐서 나누니까 서울도 그렇고 네네. 높은 거고 제주는 큰 기업은 없잖아요. 그렇죠. 큰 기업은 없는데 고만고만한 기업끼리 하고 우리끼리 해서 나눠서 작긴 한데 평균 일반 보통 사람들이 삶의 소득과 질은 그러니까 높은 편이죠. 그렇죠. 예. 소득이 숫자로는 작은데 네. 실질적으로는 높고 더 좋은 거는 빈부의 격차나 이런 격차가 훨씬 적죠. 아하. 네, 그러니까 울산은 빈부격차 좀 그럼요. 높습니다. 굉장히 네, 평등한 사회고요. 그 평등성이 또 제주를 지배하는 가장 큰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제주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남녀가 동등하고 예를 들면 남녀가 동등해요? 동등하죠. 오. 제주도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니 뭐 우리 육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제주는 여성들만 너무 고단한 거 아닌가? 오해군요, 제가. 오해 고단한데 왜 고단했냐면 물리를 하니까. 아니 좀 전에 이제 남자들은 바다에 주로 종사했고 네. 바다라는 게 지금도 태풍 폭풍 많이 오는데 아. 그 가서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고 네. 그러니 여자가 이제 생활을 책임져야 됐고 또 그 생활 무대는 바다고 한겨울에도 그 뭐 그렇게 영하 이런 데도 가서 바다에 가서 해산물 채취하니까 네. 그런 삶 속에서 이제 여자가 많고 여자가 생활을 많이 책임졌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 여다의 섬이다 이렇게 된 거고요. 제주가 여기 육지는 보면 농촌 사회여서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줄 때 보니까 대체로 장자한테 이렇게 그렇죠. 예, 예. 제사나 이런 걸 다 예. 해서 제주는 n분의 1 합니다. 딸내미 여자까지 다 놓고. 와. 예. 육지는 출가 외인입니다. 요즘은 안 그랬지만 옛날에는 그랬죠. 네. 예, 옛날에는 그랬죠. 그냥. 그게 그러니까 딸 자식에게도 정확히 n분의 1로 주는 게 이를테면 50년 전에도 제주의 문화였다. 예, 제주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여성 상위 시대라고 제가 보거든요. 제 친구가 오래전에 그 국토관리사무소장으로 제주도에 왔었는데 도로 보상을 하는데 이제 도로를 하게 되면 왜 땅을 보상을 수용해서 하죠. 보상을 하잖아요. 예. 그 남자들하고 뭐 막걸리도 한잔 하면서 다 끝냈는데 나중에 다 엎어졌더래요. 아유 왜 이렇게 가장하고 다 이야기를 끝냈는데 엎어졌을까 봤더니 저보고 이 친구야 제주도는 보니까 그 여자가 결정하더만 네. 그걸 미리 말해줬어야지 그래서 제가 우리 집을 가만 봐요. 그 역시 의사결정이 여성입니다. 아, 네. 좋네요. 훌륭하네요. 그래서 제주가 좋은 곳이군요. 그냥 대놓고 한번 여쭤볼게요. 예. 지금 도지사 준비하셔요? 도지사 제가 준비해서 민주당은 예비 후보를 1월 2일까지 시도지사 하시고 싶은 분은 4개 돼 있습니다. 네네. 서류를 네네. 이제 평가가 아주 철저해져서 제가 이제 그 예비 후보 신청을 했고요. 우리 쪽에서는 이제 오영훈 지금 지사, 네. 제주갑의 문대린, 서귀포의 위성권 의원, 저 이렇게 4명이 도지사를 해보겠습니다. 서류를 냈으니 네네. 출마 포지션에 있는 거죠. 그럼 뭘 해보고 싶으세요? 제주가 이렇게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와 별도로 오늘 제주도가요. 오늘 제주도가 지난 4년 동안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그게 뭐 식당을 들여다보든 택시를 들여다보든 관광업종을 보든 건설업을 보든 작게는 한 30%, 많게는 한 50% 격감돼 있습니다. 왜요? 중국 관광 뭐 1,500만이 얼마나 들어오고. 심각하겠어요. 와. 거기다가 소위 자산가치, 땅값도 30에서 50%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회사 같으면 이게 주총을 열어서 해임감이죠. 이게 왜냐하면 이게 제주도가 뭐 자격이 없는 기업이 아니라 우량 기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투자 가치가 장벽이 큰데. 있는 곳인데. 예. 그게 거의 속된 표현으로 죽을 맛입니다.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정진우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가치가 있고 매년 가만히 있어도 1,500만이 찾아오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인데 이건 그냥 가만 냅두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만 유지만 해도 제주는 사실 우량 기업으로 쭉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게. 지난 12년간 이번 4년만이 아니고 네. 지난 12년간 100억 이상의 투자가 없는 곳이죠. 제주에. 100억 이상의 투자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 정도로 아니 거긴 JDC도 있고 뭐 굉장히 좋은 여건 아닌가요? 와. 엄청나게 좋은 여건이죠. 특별법도 제일 먼저 그러니까요. 만들어줬고. 엄청나게. 그러니까 제주도는 또 심지어는 전라도나 충청도나 경상도에 없는 일종의 세외 수입. 그러니까. 이것도 한 5천억이 넘습니다. 1년에. 와. 그 어마어마한 기업, 우량 기업. 인구는 적잖아요. 인구는 뭐 영등포구만도 못하죠. 3분의 2밖에 우리 한 65만에서 70만. 지금 영등포가 100만이거든요. 네. 그런 치에 치면 굉장히 작은 인구의 서울의 3배입니다. 땅덩어리는. 그렇죠. 서울시의 3배시나 큰 땅덩어리에 그런 가치, 유산, 또 국민들이 다 가보고 싶은 곳, 세계가 동경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데 그런데 전혀 모든 지표가 떨어진다고요? 성장률은- 원인부터 짚어야 되겠는데. 성장률은요.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지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코스피 5천 시대에 왜 제주만 그래요? 와.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우리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사실은 지금 민주당 지사잖아요. 네. 또 도의회도 우리가 다수당해. 어. 그 전현직 국회의원 할 거 없이 엄청나게 이거 책임을 져야 된다. 민주당이라는 이유로 지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찰하고 반성하고 그래서 이제 새 판을 짜보자. 네. 그래서 무슨 누가 도지사가 뭐 되고 싶고 안 되고 싶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에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모여서 새 판 짜는 걸 하기로 하고 그런 포럼을 만들었어요. 후보가 누가 되느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제주도민께 이 책임을 우리가 있다고 하고 이제 이거를 살리거나 응급수술을 하지 않으면 배로 말하면 침몰하는 거죠. 그럼 그 네 분의 그 출마자들이 포럼을 만든 거예요? 예, 포럼을 만들어서 지금 제주혁신 포럼이라고 해서요. 네네. 1월 12일 날 지금 발족을 해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재밌는 모델이네요. 잘하고 있네요. 어, 그거는 네. 또. 워낙 심각하니까. 그거는 참 보기 좋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도 뭐 당연히 책임이 있죠. 네. 예, 뭐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하면서 제주 정책에 대해서도 당연히 했어야 되고 21대 국회의원에서도 당연히 책임이 있고요. 오영훈 지사 때는 제가 상임선대위원장을 했으니 지금 도정의 3분의 1이 책임이 있는 거죠. 저도 이걸 피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당당하게 좀 이렇게 살리겠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도민들께 좀 희망을 심어드리자.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인프라가 일단 공항하고 항만이잖아요. 제주도가 육지와 연결이 돼야 되는데 네네. 공항은 지금 너무 붐비니까 두 번째 공항 하자고 하는데 이것도 10년째 표류 중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계신 분들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공항을 지어주겠다는데 제주에 그걸 왜 제주가 안 짓지? 정부가 지어주겠다고 해도 못 짓는 형편이고 항만은요 지금 제주항이 너무 붐벼가지고 어느 정도 붐비느냐 여객선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화물선이 비껴줘야 돼. 화물선이 들어오려면 여객선이 비껴줘. 이렇게 그 병목이 돼 있는데 이것도 10년 동안 항만 그냥 고시 이렇게 하겠다고만 돼 있지 투자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저도 그렇고 친구들하고 뭐 제주도 가서 좀 놀러 뭐 1박 2일로 가자, 2박 3일 가자, 주말에 가자 이랬는데 일요일 오후에 이제 나오잖아요. 제주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나와야 되잖아요. 일요일 오후에 제주 공항에서 비행기 타러 나올 때 공항에서 대기할 때 도떼기 시장에서 너무 비잡고 너무 시끄럽고 안 그래도 피곤한데 2박 3일 놀다가 그래서 일요일 날 아웃하는 제주도에 빠져나오는 이런 스케줄을 가려면 잘 안 가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제주 공항이 공항인가? 제주 김포가요. 예.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노선입니다.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한 10조 정도의 투자가 10년 동안 재정 투자가 없잖아요. 일단 정부가 해주겠다는 재정 투자를 제주도가 못 받았잖아요. 어쨌든 그러네요. 민간 투자가 오겠습니까? 그럼 저기는 정부가 주는 돈도 잘 어렵네. 그러면 그럼 제2공항은 반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찬반이 심한데. 그럼 찬반이 심하면 제3의 안 이런 거를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주의 리더들이. 제가 방송에서 드리긴 좀 속상한 이야기인데 보세요. 이게 찬성이든 반대든 다 잘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반대 측이 공항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하자는 건데 찬반이 이렇게 아주 팽팽하게 갈려요. 네. 갈리는데 환경적 문제나 안전의 문제도 있고 네네. 갈리는데 도지사가 자기가 지사하면 기본적으로 한 40~50% 지지도를 갖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찬성이나 반대 쪽에 어느 쪽을 내가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예. 이쪽에서 표가 빠지잖아요. 한쪽에서. 네. 그럼 다음 재선은 제가 어렵잖아요. 어. 제주도는 촘촘한 인간관계인데 네네네. 내가 진행자님하고 예를 들어 제가 제주도는 어떤 식이냐면 진행자님 공항을 찬성하고 네. 예를 들어 저는 반대하면 어. 제가 공항을 이런 이유로 반대합니다. 나는 이런 이유로 찬성하다 서로 논쟁하잖아요. 네네. 하다가 어떻게 가버리냐면 제주는 어. 진행자님이 저보고 아니 송재근 네가 나랑 살아온 인간관계가 아닌데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게 공적 관계가 사적 관계로 전환됩니다. 하도 친하니까 어. 촘촘하니까. 아, 그리고 뭐 그러면 이제 제주도- 형제 자매도 다 알고, 뭐 학교도 몇 개 안 되고 이런. 그러면 제주도지사는 네. 재선을 하려면 네. 일을 안 하는 게 제일 낫잖아요. 엉거주춤한 게 제일. 찬성 쪽에 가서는 찬성한다 그러고 반대 쪽에는 반대한다 그러고 그 의사결정이 안 되잖아요. 의사결정 장애처럼 마치 의사결정 장애자처럼 지난 12년 동안 그 두 지사가 해온 거예요. 와. 그래서 이거 제주지사는 그럼 초선만 해야 되겠네요. 그 담임제가 제일 좋은데. 그 우리 그 의원님은 그럼 이번에 나는 한 번만 하겠습니다 하면 안 되겠어요? 저는 한 번만. 그러니까 막 이렇게 돼. 아니 왜냐하면 결론을 내야 되는 그러니까, 것도 많고 그러니까, 예. 민자도요 이렇게 들어보면 세계가 아니 들어오겠다는 외국에도 많고 또 우리나라 국내만도 한 20조 돼. 많겠죠. 오고 그러니까 싶은데. 당연하지 네, 네. 뭐. 하나도 못 받아요. 하나도 못 받고 오신 분들이 또 죄송한데 네. 거의 뭐 억울하게 쫓겨난 분들도 많고 이네가 진행 절차 중에 법적으로 다 해주면 해줘야 되는데 제주도에 도민정서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민정서법이. 네네네. 이 찬반의 행정이 이거를 소위 말하면 잘 관리를 못 아니 근데 해주니까. 오늘 우리 프로그램 제목이 이재명 같은 일꾼을 찾아라인데 이재명 시장도 제가 성남시장 할 때 여러 번 그러니까. 불려갔었는데 뭐 체육관 같은 데서 양쪽을 모아놔요. 하루 종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심판 같은 거 봤었거든요. 아니 그 공론화위원회 같은 걸 한 이해 당사자. 수기 과정을 거쳐야죠. 그렇죠. 그래서 하루 안 되면 이틀하고 이틀 안 되면 일주일하고 이런 식으로 공항에도 뭐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국토부로 예를 들어 좀 네. 이런 거잖아요. 공항을 해수부는 항만이고 네네. 국토부는 공항인데 제주도 해주고 싶은데 찬성 반대쪽에 와가지고 자꾸 뭐 자기네들을 대상으로 이러고 뭐 심지어 반대쪽은 깡통도 던지고 이러니까 국토부 입장에서는 아유 저런데 뭐 굳이 우리가 먼저 해줄 게 있어? 이 가운데 누가 해줘야 되냐면 도지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도지사가 국토부한테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어쨌든 가부간에 그게 오래 걸리는 일도 아니에요. 아까처럼 네네. 체육관에 몰아놓으면 일주일 안에 결론이 안 나겠습니까? 도민들 보고 우리 이렇게 제주도에 중요한 문제 하는데 우리 집중 토론을 한번 합시다. 그렇죠. 근데 결론을 내서 국토부하고 도지사가 가서 이 결론이 나서 해주세요 해야 되잖아요. 이걸 안 하니까 이걸 국토부고 니네가 직접 하라 이러면 국토부 공무원 입장에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 직무유기네요? 아니 직무유기에 또 심지어 어떤 의미에서는 배임이죠. 심각한 거죠 이게. 어떤 의미에서 배임? 근데 이게 또 민주당 지사잖아요. 아이고. 그 우리 민주당이 책임이지. 그 도지사 혼자 당신이 책임이다 하기도 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머지 정치인들이 좀 힘을 합쳐서 도민들에게 실상을 알리고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해서 그렇지 않으면 뭐 잘못하면 뭐 또 오랜만에 정말 역사적으로 간만에 민주당 도지사를 제주도 배출했습니다. 네. 원래는 무소속이 되는데. 아니, 원희룡. 원희룡 원희룡이 국민님 그랬어요. 쪽이잖아요. 그리고 또 8년 했고. 무소속도 많이 되고. 탈당해서 무소속. 그 전에도 무소속 아니면 저 한나라당, 네. 진구범, 국회의원이 우금민 뭐 했고. 이런 시절. 진구범 국민 다 김태환 그룹. 그러니까 우리 당 순수지사는 오영훈이 처음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민주당직은 처음인가요? 네,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소중한 지사 아니에요, 우리로서는. 네네. 거기다가 이제 오영훈 지사는 제주대학교에서 학생회장까지 졸업했고, 제주도에서 도의원까지 했고, 네네. 여기서 저 국회의원 재선하고 이낙연 비서실장까지 했으니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역량을 축적한 지사로 이렇게 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출범했는데 원희룡이 굉장히 못해가지고 원희룡 지사 보고 뭐 저런 지사가 다 있냐 그때 그랬는데 요즘은 뭐 제가 서울의 방송에서 제주도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 안 됩니다만은 원희룡마다 못한다.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 안타까운 아이고. 심정이 있는 거죠.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의 기준은 윤석열일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럴 일은 없지만 누군가가 윤석열보다 못한다면 그건 정말 당장 그만둬야 될 텐데 원희룡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는군요. 나오고. 그 앞으로 내일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야 철도를 한번 연결해보자. 한반도 관통해. 이게 사실 우리의 꿈이기도 하잖아요. 옛날부터 우리 문익환 목사님 기차 타고 어디도 가보고 시베리아도 가보고 우리만 섬처럼 있는데 하여튼 남북 관계도 풀고 한중 관계도 풀고 한국이 대륙으로 나가는 근데 이게 제주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대통령의 꿈이신 게 네. 이번 말고 첫 대선 때 네네, 이재명 후보께서 제가 그때도 수도권 말고 지역 정책 이런 걸 이렇게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 대륙 철도를 이야기하세요. 이게 꼭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언젠가 이제 북한이 그러니까 부산에서 타가지고 대륙 횡단철도 말하는 서울 거죠. 가고 시베리아 평양 횡단철도. 가고 뭐 또는 저쪽 원산 가고 그래서 시베리아도 가고 이쪽으로 와서 북경까지 가는 철도를 만들자. 대환영 박수. 네. 아니, 그냥 그런데 제주요, 제주. 평론가님 뭐 쉽게 이야기해서 북한이 이제 어쨌든 핵 보유하잖아요. 벌써 현실적으로 뭐, 하고 네. 그걸 인정받아서 자기네 체제가 안정 보장을 받고 예. 그러면 남북 경협해서 자기네도 잘 살아야 되겠다 할 테고 그러니까 예. 그럼 연결해야 되고 네. 이게 뭐 어쩌면 바로 앞에도 올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부산하고 광주하고 이제 베이징 거쳐가지고 베를린까지 가는데 지난 대선 때 대통령께서 제주 서울을 연결해야 된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철도로. 지난 대통령 이재명 공약이 제주 서울 고속철입니다. 그럼 있었어요. 다리를 놓는 건가요? 교량 터널입니까? 터널인데 해저 터널이네요. 그걸 포크레인 가지고 막 파서 가는 게 아니고 육지에서 흉관처럼 관을 제작합니다. 그 관을 바다에 놓으면서 연결해 가는 방식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투명하게 하면 바다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이찬 총리 같은 분은 한 20km 구간은 플라스틱 강화 유리로 해라. 그러면 거길 천천히 가다가 속도를 좀 줄이면서 하면 야 제주 해저도 보고 좋은 자원이 될 거다. 우와. 이건 왜 그러냐면 아니 지금 철도기술연구원이 10년 전부터 우리 고속철을 연구하는데 조만간에 시속 700km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발표가 잠깐만요. 지금 하나씩 KTX 300km입니다. 그러니까 300km인데 700km면 부산까지 가는데 30분인가요? 그렇다고. 40분? 네. 와. 지금 아니 발표가 400km 좀 되니까. 발표가 2030년에는 서울, 부산, 서울, 광주를 1시간 반에 끊겠다는 거 아닙니까? 와. 우선. 네네. 그 다음에 탄소 제로니 뭐 기후 위기니 해서 이 나라 전체가 앞으로는 기간 철도망이 근거가 되는 유통이 될 거예요. 연결망이. 그렇잖아요. 네네. 이게 돈도 적게 그렇죠. 먹히고. 화석 에너지 태우고 없고. 다닐 수는 없으니. 근데 제주가 어쨌든 관광을 하든 농산물을 수출하든 또 제주가 월동 채소라고 해서 항상 영상이니까 겨울에 채소 재배되는데 제주도하고 남해안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엄청나게 농산물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당근 뭐 이런 거. 당근, 뭐 배추, 무, 마늘, 양배추, 뭐 거의 모든 작물들이 제주가 경쟁력이 있는데 네네. 경쟁력이 있으면 뭐 합니까? 물류비가 많이 들어서. 내다 팔아야 돼. 철도에 연결하지 않으면 제가 늘 제주 죽는다. 근데 이걸 제주도에서 해달라는 게 아니고 네. 우선 우리 지금 대통령께서 그 생각을 확실히 가지셔서 첫 대선 때 이야기를 하셨고 네네. 또 왜 우리나라 물동량에 보면 서울에서 보면 부산 쪽으로 7 가면 호남, 광주 쪽으로 3밖에 못 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뭐 불균형. 현실이죠. 네. 이것도 좀 국가 차원에서는 균형적으로 좀 해야 되잖아요. 그게 또 제주 서울 고속철을 연결하면 좀 균형이 되고. 근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지 않나요?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부터 타당성 검토는 그러니까 BC가 나오나요? 빛이 나오죠. 일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타당성 검토가 끝난 겁니다, 실은. 그래요? 예. 와.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광주에서 대통령께서 이거 하겠다고 공약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랬다가 했다가 얼른 이렇게 일단 그럼 집어넣기 제주 때문에. 목포 해저 터널 좀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주에서 이게 직선으로 가면 네. 무안으로 갑니다. 제주 무안. 해남 거쳐서. 근데 이게 목포로 가는 게 좋은지 그거는 뭐 여수로 가는 게 좋은지는 전라도 내부에 논쟁이 좀 있어요. 더 따져봐야 네, 돼요. 네. 여수는 유치위원회 같은 것도 막 구성해서 하고 지금 막 전라도는 더 활발합니다. 근데 해저 터널 이야기를 하니까 요즘 사실은 그 통일교 때 나왔던 네네, 한일 해저 한일. 터널 나왔는데 김대중 그 이명박
씨가 그 경부 운하를 하면서 막 피치를 올릴 때 우리도 그러면 그게 맞불을 놓는 대형 국책 사업이 없을까 해서 한일 해저턴을 제가 민주연구원 그때 지금의 민주연구원의 전신인 열린정책연구원에 제가 있을 때인데 우리 박진영 우리 평론가하고 같이 있을 때인데 네네. 그때 한일 해저터널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때도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BC가 안 나와요. 한일 해저터널은. 그러면은 동경권, 큐슈권이나 오사카권도 아니고 간사이권도 아니고 동경권까지 다 연결해야 이게 예를 들면 그 BC가 예를 들면은 시너지 효과가 난다. 그리고 뭐 사실 뭐 부산권하고 동경권하고 경제 공동체 할 일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BC가 안 나오더라라고 해서 제가 BC 물어봤는데 제주 그 호남의 BC가 1이 넘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BC가 나온다는 말 쉽게 말하면 장사가 된다는 거고. 그렇죠. 장사가 되니까 가치가 있다는 거죠. 민자도 있는 거예요. 들어오고 싶은 민자도 다 가능하고. 그리고 제주 서울 고속철 하면 꽤 길지 않습니다. 70km밖에 안 돼요. 해저 구간은 바다 구간은. 지금 우리 기술로야 뭐 그 얼마든지 정도 가능하고. 또 네. 이걸 하고 나면 K 방산처럼 철도 수출의 길도 굉장히 저는 세계적으로 열린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걸 할 수 와서 있는. 보면 되잖아요. 네, 대한민국에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그다음 제주도 내부는 뭐가 좋으냐면. 아니 근데 너무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 제주에? 아니 일단 제주도 내부는 뭐가 네, 좋으냐면 종착역을 제주시가 아니라 서귀포시로 하는. 서귀포시로 하면 제주도가 하나의 도시가 되잖아요. 왜냐? 제주 서귀포가 한 10분 이내로 갑니다. 그렇겠죠. 지금은 한 30분. 아니 근데 그거를 한 시간. 그걸 자, 어떻게 체증이 있으니까 또. 네네. 그걸 어떻게 하면 산 넘어갑니까? 돌아갑니까? 이미 이렇게 이 평화로라고 남북간에. 해서 네네. 횡단하는 도로가 있죠. 있으니까 횡단도로 도로 옆으로 있죠. 철도를 넣으면 되니까. 횡단도로 옆으로 넣는다. 넣으면 약간 중산간 비스무리하게 넘어가는 중상 한 400m 거군요. 쪽에서 이미 네네. 있는 파괴하면 안 되니까 네네. 옆에 이제 철로를 넣으면 되고. 그럼 뷰 좋고 좋네요. 뭐 10분이면 그리고 또 이제 제주도 동쪽 서쪽 바다를 다 볼 수 있는 하나의 거니까. 완전한 하나의 생활권이 되는 거죠. 제주도 약간 남북 동서가 약간 불균형이 있죠. 너무 심하죠. 남북 불균형이 있겠죠. 너무 심해서 북쪽이 또 내부는 북쪽이 좋겠죠. 동서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동서도 그렇죠? 동쪽이 좀 더 있겠죠. 더 높겠죠. 거기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것도 한꺼번에 우리 제주는 해서 아. 예, 또 얻는 이익이 네. 저희들이 뭐 너무 크고 네. 또 뭐 장사도 되고 정부도 대통령께서도 이미 머릿속에 계시고 뭐 저는 이게 좋은 기회다. 이거 놓치면 진짜 700km 시태가 오면 그럼 뭐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진짜 비행기를 5분에 한 대씩 띄우는 것보다는 혁신적인 방안일 수 있는데 저는 뭐- 제 걱정은 그럼 제주가 가고 싶은 곳이 안 되면 어떡하죠? 아, 제주는- 또는 너무 많이 오면 어떡하죠? 이런 제주는 걱정. 왜 좋으냐면 철도, 항만, 공항 세 개잖아요. 네. 이건 열차나 비행기 수나 배수를 조정하면 들어오는 사람은 얼마든지 조정 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들어오는 대로 마냥 받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예? 열차를 우리가 심지어는 서울 서귀포 가는 KTX가 달리고 서귀포에서 제주 거쳐 서울은 수서처럼 STX처럼 우리 네네. 제주레일이 달리겠다고 해가지고 또 우리 이익도 좀 보고 공사가 서로가 그리고 이 시간을 통제하면 총량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네네. 총량 규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는데 열차 시간 때문에 타고 싶어도 못 탈 거 아닙니까? 아 그렇게요. 예, 표값이 뭐 표에 뭐 많이 예약하는데 어렵고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뭐 비행기도 있고 같이 써야 되니까. 충분히 감당 가능하겠죠. 예, 아직까지도 제주도가 포화 상태가 아니니까. 네. 예. 그 균형 발전을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 정진우 평론가도 지역 분이시고 지금 이제 뭐 5국 3특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활발한 논의 과정에서 좀 빠뜨리고 있는 거나 또는 이렇게 이재명 정부 이런 거 좀 지금 조건은 좋잖아요. 사실 도덕적 우위도 엄청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좀 주문 사항이 있으세요? 제주 아유, 또는 뭐. 부산 입장에서. 뭐 근데 부산부터 한번 해주시죠. 지금 그 대전 충남 통합과 광주 전남 통합 이제 불이 붙었고 네. 대구 경북 통합도 늦게나마 다시 이제 불을 재점화를 하고 있는 중인데 유일하게 가장 가능성이 있는 곳이 부산, 울산, 경남이었는데 늘 부울경 불렀잖아요. 지금 이렇게 불이 붙고 있는데도 박형준 부산시장은 제가 봤을 때 최악의 민선시장입니다. 아이고. 전국 16개입니까? 네. 17개 17개 시도 세종까지. 네. 자치단체 중에서
17등 정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매기는 점수는. 왜냐하면은 아직도 그 불경 통합을 대통령이 20조 원 지원하겠다. 뭐 또 물 들어올 때 배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직도 그 모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듯한 통합은 안 되고 무슨 재정분권을 더 해줘야 되고 뭐 제도를 보장해줘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좋은 말만 다 하고 있어요. 그 좋은 말은 통합하기 전에 해도 되고 통합하고 나서 해도 되고 아직도 예를 들어 6월 3일 이전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았고 이미 학자들이 많은 연구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도입만 하면 되는데 결단 내리면 되는 걸 가지고 이런저런 핑계를 가지고 6월 3일 이후에 하자고 자꾸 얘기하는 지금 이유가 네. 마지막으로 드리면 네, 네. 그 결국에는 부산시장, 경남도지사, 울산시장 통합도지사 뽑아야 되는데 그 공천 3명이 받아야 되는데 1명 받게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자신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라는 의심을 심각하게 가집니다. 개인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불경의 미래를 망치는 이런 상황이다. 제가 그 균형발전위원장을 해서 정말 그 세 사람 참 나쁜 사람이에요. 그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서 울산, 경남이요. 거의 다 국힘 네. 소속. 박완수 경남지사, 김두경 울산시장이죠. 제가 단체장. 그 이재명 당대표로 있을 때 지난 국회 때 왜 제일 우리가 치열하게 대립했잖아요. 대장동이다 뭐다 해서 이재명 대통령 잡아열려고 저기는 뭐 엄청 그러고 대통령께서는 왜 그 단식까지 생명까지 네, 네, 받는 네. 그런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저보고 그 이재명 대통령의 단식은 방어형 단식은 아니었고 의제가 달랐죠. 근데 후쿠시마 원전 배출 뭐 이런 문제였죠. 그런 상황에서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의 국정기조 전환. 탄압이 엄청 심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 보고 균형발전과 관련된 법은 꼭 통과시켜줘야 된다. 이거는 아니, 지역이 먹고 사는 문제인데 지금 수도권이 아니고. 그래서 아니, 우리 윤석열 때 수도권 출신인데.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히 이렇게 당부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대표가 그래서 법안을 다 통과시켰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와. 16개 법안을. 근데 지금 그 부울경이 제일 먼저 왜냐하면 메가시티 특별법.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수도권하고 대항할 때가 우선 부울경이에요. 불경입니다. 그렇죠. 여기 당연히 해야죠. 해양 수도가 되든 뭐 이렇게 가장 해야 시너지 되는데. 효과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곳이 불경이죠, 네. 사실. 그 문재인 정부 때 법 바꾸고 협약하고 다 와가지고 행안부하고 사인하고 예산까지 넣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시작만 하면 돼요. 네. 근데 이분 세 분이 당선되자마자 걷어찼어요. 그냥. 벼슬아치들의 자리가 3개여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때는 예를 들면 전 정부 그 민주당 정권에서 했던 일인데 네네. 우리가 예를 들면 결심해 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뭐 이런 뭐 그럼 굉장히 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사실. 근데 지금도 뭐 이제는 분위기 때문에 그걸 그 동의하는 척 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6월 3일 이후에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러저런 핑계를 대는 거죠. 불경이 먼저 해야죠. 예, 근데 6월 3일 이후면은. 불경보다 먼저 준비되어 있는 그럼 것이 어디 예를 들어서 있겠습니까? 올해 연말에 할 수 있나요? 그런 건 아니라 또 이왕 한 자리 했으면 또 한 4년 가는 거 아니에요? 2030년에 하는 거죠. 아. 그러면 그건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의제가 확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분노스럽고 뭐 단식 농성이라도 가서 해야 되나 부산시청 앞에서 제가 뭐 그런 생각 같습니다. 아이고, 그건 진짜 단식이죠. 예. 장동혁하고 달리. 우리 빨리 우리 정부 지사 시장 뽑아서 해야죠. 불경이 맞습니다. 1번으로 해야 됩니다. 이 울산의 자동차 뭐 조선 현대 중심으로 한 그 산업 기반, 네. 경남 거제에 또 그 대우조선 네, 옥포도 있고. 하나오션 네, 네. 예를 들면의 그또 조선 산업, 부산의 삼성 자동차 산업, 그리고 또 창원 일대의 막강한 기계 산업 야. 이런 것들이 시너지를 하면 세계의 제조 최강 클러스터로 산업 집적지로 도약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어떤 그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놓치고 있다. 대한민국이 예를 들어서 30년 후에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그런 제조업 기반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동차 그때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때도 배 만들어야 대한민국이 사는 거죠. 지금 첨단 산업의 추세라는 것이 우리가 특별히 AI를 인공지능 그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있겠으나 예를 들면 기존의 그 낡은 그다음에 좀 오래된 산업들에 일단 그 고도화, 디지털화 또는 그 인공지능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거보다 좀 더 진행된 개념이 AX라고 AI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가는 것. 이것이 왜냐하면 인력도 딸리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줄여야 되고 그러면서 또 빨리 그 공정이나 이런 것들도 빨리 진행해야 되고 전자동화, 인공지능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AX, DX를 해가는 과제들이 그 부울경
기존 산업단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첨단 산업단지 또는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탈바꿈할 과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기 정진우 평론가 개인적인 질문 하나만 할게요. 이번 지방선거 때 뭐 하셔요? 저는 이제 조금 전에 말했던 강서구에서 강서구청장 출마를 준비 중이에요. 그거 좀 하세요. 좀. 근데 아니, 강서구가 진짜 좀 하세요. 부산, 울산, 경남 통합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산업적으로도 그렇고요. 아니 요번에 좀 진짜 출마하셔가지고 아니 보란 듯이 당선되셔가지고 두 분이 좀 호흡 맞추셔가지고 가면 좋겠네요. 아니 북극 항로도 열리고 진짜 그렇습니다. 강서구가 그 부산 신항만, 가덕 신공항, 그리고 그 서쪽으로는 낙동강 그 서쪽으로는 김해, 양산, 창원, 거제라는 그 동부 경남의 산업벨트.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울산 그 쪽에 예를 들면은 또 그 공업 벨트 이것을 끼고 있는 가운데입니다.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사실은 불경 특별자치도가 된다면 통합자치도가 된다면 통합자치도의 청사를 여기 정도 유치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주 입장에서 균형 발전에 대해서 한 말씀 조언을 일단 주시면. 제주 전에 하나만 좀 더 붙이고 싶은 게 우리 대통령 머릿속에 이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봐보세요. 이제 수도권 우리 서울 시민 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저 교통 출퇴근에 오래 걸리고 그래도 서울 시민은 부동산 값이 있어서 서울 사람들만 모르죠. 우리는 다 불쌍해해요. 지방 그렇죠. 사람들은 서울 사람은. 참 안 됐어요 우리가 볼 때. 불쌍하다. 좀 서울도 쾌적하게 만들어줘야 그렇죠. 돼요. 부동산 값도 좀 네. 저는 아파트 공급보다 이 근본 대책이 뭐냐면 국토를 좀 균형적으로 거기서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면 내려가실 분 많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저는 우리 대통령 머릿속에 있으시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이렇게 안 해야 그러면 되겠다. 일본처럼 이상한 나라가 될 수도 그럼 있죠. 예를 들어 크게 영남 호남 두면 다음 새로운 산업 AI가 됐든 이런 산업들의 기지를 거기 만들어야 되겠는데 거기 만들려고 그러면 일하는 추진체가 있어야 될까요? 그 광주 전남 같은 거 하나로 통합해서 그렇습니다. 거기만 저는 AI 전진기지가 된다고 봅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때부터 AI 집중 지원을 했거든요. 네. 그 토대로 이제 해상풍력, 전남 일대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하고 원자력 좀 넣어서 AI 이거를 집적지대를 만들 것 같은데 그러면 광주 전남이 통합이 돼야 이게 일사불란하게 추진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서두르신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네, 네. 우리 제주도는 뭐냐면 특별자치예요. 네. 예, 우리 빼진. 삼특 중에 하나죠. 예, 그러니까 빼져 있는. 세종은 이제 우리 행정수도로 하면 되고 네. 전라북도, 강원도, 제주도가 이제 삼특이죠. 예. 사실은 조금 애매해요. 이 광역으로 넣기는. 그중에 이제 제주가 노무현 우리 대통령 때부터 해서 특별자치 우리 20년을 했는데 간단합니다. 7개 정부의 권한을 제주도에 준 거예요, 우선. 국토, 제주도에는 국토가 없어요. 네. 해수부도 항만이 우리가 어려운 게 제주도 관할입니다. 경찰도 자치경찰을 자치경찰. 먼저 그러니까 했잖아요. 네. 이렇게 7개 권한을 제주도에 주고 시군구를 없앴단 말이죠. 없앴죠. 예. 없애서 이거를 제주도지사에게 또 편입해주고 기초의 없앴잖아요. 그래서 추진 체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의 도로. 그리고 야 우리가 특례를 줄게 하고 예시적으로 준 게 영어교육도시입니다. 네. 우리 젊은 애들 뭐 유학 가서 돈 쓰느니 아이 제주도에 국제학교 유치해서 거기다가 뭐 기러기 앞반이 이런 것도 좀 없애고 이거 놓고 서로 우리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 하자 영어교육도시 해가지고 특례의 내용이 뭐냐면 학교가 주식회사처럼 돈을 벌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교육에 대한 모든 권한을 교육감한테 줬어요. 예를 들면 제주도는 요리학교가 됐든 뭐든 만들고 싶은 학교를 얼마든지 만들고 어떤 교사든지 채용 가능합니다. 국적 불문. 아이고, 네. 지금 특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자치라고 하는 건 니네가 해볼 수 있는 우리 국가적으로 필요한 특례를 줄 테니 니네가 그걸 가지고 좀 직접적으로 해봐라 한 건데 안타깝게 제주도는 영어교육도시 말고는 지금까지 해달라는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지들이 해달라는 게 없다고요? 우리가 해달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정부가 뭘 해달라고 해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좀 검토해볼게. 그 해달라고 한 게 예를 들면 법인세를 면제해달라 이런 거 좀 해주기 어렵잖아요. 법인세를 제로로 해달라. 그렇죠.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좀 너무 높은 너무 힘든 것만 했는데 좀 실현 가능한 거. 예를 들면 뭐 아시아 예술품 우리가 예술품 경매 시장 보통 하면 다 서양화 중심이잖아요. 그게 뭐 런던이나 뉴욕이나 뭐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동양화나 서예나 도자기도 굉장히 가치 있잖아요. 경매 시장을 제주도에 하죠.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거거든요. 꼭 해야 되는 거. 이런 소위 말 또 의료도 제가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치는 건 영리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예를 들면 뭐 디스크 좀 고쳐주는 거, 피부 성형 좀 해주는 거, 우리 잘하는 거.
뭐 이런 걸로 해서 그거에 돈 좀 벌어도 저는 뭐 그게 다 강남에 있을 이유는 없죠, 사실. 뭐 제주도에 일부 해주면 다 좋을 수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예를 들면 제주도는 제주도대로, 전라북도는 전라북도대로, 강원도는 강원도대로 한번 요구하고 해보라 하는 게 특별자치 취지인데 네, 네. 정부가 먼저 야 제주는 이거 해라, 강원은 이거 해라 하기는 좀 시대에 맞지 않아요. 그 당연히 예, 그렇게 하긴 좀 내발적 그러니. 발전을 해야죠. 네. 그냥 아마 삼특을 놓고는 대통령이나 이쪽에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뭘 좀 해달라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어유 시간이 벌써 다 끝났는데 딱 하나만 해볼게요. 아니 왜냐하면 우리 구독자들은 또 중앙 정치 현안도 궁금해해서 네. 한덕수 재판 23년, 15년 구형에 23년 나오는 건 되게 이례적이잖아요. 구형량 즈음이나 그보다 좀 떨어지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 예. 어떻게 본 게 아니라 저는 올바르게 사필 규정이라고 딱 사필 규정. 네. 그 23년이 맞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내란 방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내란은 암묵적으로 주동했다고 봅니다. 그것에 맞게 저는 판사가 정말 지혜롭게 저는 판결을 했다. 그 부분은 그런 생각이 근데 들더라고요. 한덕수 씨는 모든 걸 다 누린 공직자 중에 공직자인데 말로가 너무 비참하네요. 교훈은 뭘까요? 이번 사건에. 철학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제일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뭐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얄미운 게 사실은 쿠데타 성공한다고 이분이 머릿속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 쿠데타 성공을 가정할 수 있다는 게 좀 무서운 거예요. 평생을 공직에 있었고 또 어쨌든 많은 국민으로부터 믿음을 받았던 분이 머릿속에 이 쿠데타는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가지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판사가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판결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지도자들, 예를 들면 그게 구청장이 되더라도 저는 조그만 배의 선장이라도 이런 지도자들은 이번에 다 가려서 분명하게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한덕수 총리가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 총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때 이제 두 번째 총리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 총리를 했던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봉화마을에 한 번도 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나서 이제 한번 갔었어요. 아, 그건 정치 쇼. 예, 뭐 어떤 의전상으로 간 일이 있었을 거라고 봤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덕수 씨가 김대중 정권 때는 호남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전주라고. 예, 네. 그러다가 이명박 박근혜 이런 시절에는 사실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네. 본인의 원적이 호남이고 본적은 호남이 아닌가 봐요, 이 사람이. 네. 그래서 호남 사람인 것을 표시를 안 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저번에 대통령 선거 나갈 때 광주 가서 또 나는 호남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고향까지도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버렸다 취했다. 취했다가 숨겼다가 취했다가 숨겼다가 하는. 제주는 그런 사람들 없어요. 제주 사람인데 제주 사람이 서울 사람이라고 뻥치고. 제주는요. 네. 제가 하나만 제주도 출신 중에 서울에서 공부해서 회사 가고 이러잖아요. 네네. 다 보통 회사 가면 부장되고 이사되고 이런 게 네네. 꿈이잖아요. 다들 감사나 회계부서에서만 부장되고 이사됩니다. 오. 다른 부서에 못 가요. 실력이 딸리거나 제주 사람들 워낙 이걸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제주도 분 보면 육지 분들이 무뚝뚝하다. 왜 이렇게 싸우는 것 같냐, 니네들은. 막 목소리도 크고 이래요. 그래요? 또 제주도 가면 정서적으로 좀 적응하기 어렵다. 사실 안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게 너무 직선적이고 네네. 그냥 우리는 그냥 일직선으로 가는 게 장점이면 장점이고 흠이면 흠임. 네. 대학 시절에 그 학생운동을 하다가 이제 청년이 되어서 한라산에 30년 전에 한번 갔었는데 네. 한라산 성판악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상까지 힘겹게 그 백록담까지 갔는데 가서 제가 잠들지 않는 남도를 거기서 네. 불렀습니다. 네. 예. 갑자기 그 외로운 돼지 깃발 네. 그게 영광이죠. 한번 생각이 나네요. 네, 영광이죠. 그런 아픔을 딛고 제주가 많이 발전해 왔는데 요즘 엉거주춤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출신 도지사가 원희룡마다 못하다는 얘기를 듣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요. 제주가 제주 다움을 회복했으면 좋겠고요.
부산 강서에도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송재호 의원, 그다음에 정진호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어의 고장 목포에서 바로 보내드립니다. 국내산 민어를 깨끗하게 손질해 보관 편한 방건조, 개별 포장까지. 구우면 쫀득, 끓이면 깊게 우러나는 국물 맛. 보양식도 술안주도 이 한 마리면 끝. 스픽스몰 공동구매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와, 세조개 샤브샤브, 세조개 양만 무려 500g, 4인분은 거뜬합니다. 당일 공수한 샤브용 야채 세트와 샤브샤브 육수 소스까지 함께 다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세조개 초무침 300g도 별도로 드리는 이 가격, 저는 스픽스몰에서만 여러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름 민어에 이어 겨울 대방어에 왔습니다. 우와, 가격, 품질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28,900원에 400g 이렇게 포장해서 소스까지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스픽스몰 공동구매 전국 최저 가격에 도전합니다. 믿고 구매해 주십시오. 드시고 있는 게 뭡니까? 와, 한우 뭉티기 그리고 육회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습니까? 당일 도축한 제품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가격 29,900원에 총 400g 대단한데요. 와, 쉽게 먹을 수 있다는 여러분 행운 아니겠습니까? 저 믿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완전 맛이 짱입니다. 자,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우와, 육회 그리고 뭉티기. 우와. 자신 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 애청자 전용 상품을 만들었는데 자동차 보험 또한 보험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꼼꼼하게 보장이 돼 있는지 다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하고 즉시 비교 견적해드리는 1644-126 자신 있다 비교하라. 저희가 스픽스 애청자 전용 상품으로 만든 만큼 1644-1226을 전화주셔서 꼭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격려 그리고 혜택 돌려드리겠습니다.